네, 오늘 제 주제는 멸당 없는 플랫맨의 미테이블 장사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만다라트를 활용해서 목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본점의 월 매출 목표는 6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중앙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보시면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시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죠. 의미 없는 과거는 없습니다. 현재와 연결되어 있죠. 제 고향은 제주도예요. 외국 친구들과 디즈니시를 가게 됩니다. 입구에 저렇게 커다란 쥐구이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제주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저렇게 큰 지구 위에서 제주도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에는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저렇게 큰 지구 위에 표시도 안 된 땅에서 앞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한 2개월 동안 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다르게 살아보자. 계획하고 성장하며, 그리고 40살에 창업을 목표로 요식업을 배울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게 되죠. 그렇게 31살에 시급사원으로 주방 설거지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창업 계획이 분명했기에 모든 게 공부였습니다.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3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원들 야식을 해주며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주방 매니저 4년 동안 야식을 안 챙겨준 나를 이 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야식으로 만들었던 메뉴 중 일부입니다. 불용 식자재나 기간 내에 판매가 어려운 식재료 우선이었고, 그 결과 본사에서는 원가 관리 잘하는 매니저, 야식 잘 챙겨주는 매니저로 칭찬을 받고, 저로서는 메뉴 개발도 하고 요리 실력도 늘고 일석사조의 결과였죠. 지금 그런 자세가 지금 미테이블에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망해가는 지점을 다시 일으키며 시행착오를 줄였습니다. 존경하는 본부장님께서 저를 신뢰한 나머지 망해가는 지점에 발령을 자주 보내곤 했었죠. 살려내는 실습을 한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도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살려냅니다. 그리고 저에게 엄청난 노하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훈도 생기더라고요. 과로로 인해서 정신력과 육체는 또 별개라는 걸 또 그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째, 세계적인 식재료 관리, 직원 관리 시스템 내 가게에 적용하기입니다. 무엇보다 아웃백에서 배운 것 중 가장 큰 것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배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미테이블 주방인데요. 야채류, 소스, 냉장 식재료를 메뉴를 만들기 바로 직전까지도 정확하게 적정 온도에 보관을 하고 있고, 배달 용기를 정리정돈 잘 하고 주방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 40에 계획한 대로 동료 동생 2명과 성수동에서 미테이블을 창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테이블의 핵심 노하우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을 잘하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은 맛, 위생,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그 중에 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장님들, 매출은 뭘까요? 네, 매출은 신규 고객 매출 플러스 재방문 고객 매출 마이너스 유실 고객 매출이라고 합니다. 보기도 좋고 맛도 있어야 재방문할 이유가 있지. 보기만 좋으면 이미 핸드폰에 사진 찍고 저장했는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맛의 기본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식재료에 맞는 적정 온도입니다. 여러분, 식재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무리 비싼 식재료여도 보관을 잘못하면 최고의 퀄리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온도 범위를 아시고 계절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실온 보관과 냉장 보관을 보면 온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냉장고가 온도가 설정 온도가 1도 이상이면 실온 식자재를 냉장에 보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에 저희 기온이 어떻죠? 35도쯤 올라가면 주방의 온도는 45도를 육박합니다. 근데 실온 식자재를 주방에 밖에다 빼놓으면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겠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님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하기 힘드시면 메모를 하셔서 매장 한쪽에 부착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보관 장소는 어떻게 아느냐? 제품 뒤에 한글 표시사항 보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크고 무모한 일을 하려면 팀과의 협동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가 있고 익숙해지면 서로 교대로 크로스 트레이닝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서로 겹치는 교집합에 접점들이 생길 것이고 그 접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탄탄한 팀워크가 됩니다. 그 덕분에 저를 포함 모두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을 하고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시간적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고객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파스타를 엄청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미테이블은 파스타 맛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메뉴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고객의 소리만 듣습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블로그, 인스타, 리뷰 어떻게 하면 고객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합니다. 저희는 3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불만이 3차례가 발생이 되면 바로 3아웃입니다. 무조건 바꿉니다. 3건의 컴플레인은 말하지 않은 27건의 컴플레인이 더 있다는 공식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로제 파스타가 토마토 맛이 강하다, 짜다라는 의견이 3차례 있어서 레시피를 변경을 했고 다시 평범하다는 의견이 3차례가 있어서 다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로제 파스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객의 소리를 듣고 개선을 하다 보니 지금의 미테이블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객의 소리가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매장에서 설문지를 만들고 했던 설문조사입니다. 어떻게 매장을 방문했는지 성별, 연령대, 드신 메뉴와 평가, 그리고 불만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고 지금 미테이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극복하는 힘은 배움에서 나옵니다. 강동 2호점입니다.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 주상복합 건물, 그것도 정중앙에 자신만만하게 오픈을 합니다. 권리금이 없었고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었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막연한 자신감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저의 계획을 늦어지게 만들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예전에 살려내기에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고 자신이 있었으며 어떻게 개선할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장을 찾자였습니다. 그래서 공유주방을 만들고 한식 브랜드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주방에서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석 달 뒤에는 성수 본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웃백에서 많은 경험과 배움이 있었고 외부에서도 많은 배움이 있었지만 잘 생각해보니 창업 이후에는 배민 아카데미에서 배운 경험이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약 2년 반 동안 3시간 분량의 세미나를 약 100회 이상 참석을 하고 노무, 세무, 메뉴, 마케팅, 서비스 등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이디어가 어디서 생겼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과거에서부터 배워진 점들이 연결되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번쩍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의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사장님들도 저와 같이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음 계획을 조금 앞당기면 되고 계획보다 빨리 달성을 하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겠죠. 오히려 아무 계획 없이 항상 바쁜 것보다 여유로울 것입니다. 네, 마지막 명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장님들도 저처럼 계획을 세우시고 밀당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어렵게 선택한 외식업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